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괜히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일어서는데 뚝,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오는데 또 뚝.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슬쩍 올라오죠. 그런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무릎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채널은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만들었어요. 병원 얘기, 약 얘기가 아니에요. 60대, 70대를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걱정됐던 것들, 그냥 혼자 삼켜왔던 것들을 오랜 친구한테 얘기하듯 조용히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연 풍경 속에서 나란히 앉아서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제주 금능해변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천천히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그 고요한 풍경이요. 파도가 특별히 세지도 않고 그냥 일정한 리듬으로 왔다가 가죠. 오늘 이야기도 그 파도처럼 천천히 조용히 흘려보내려 해요. 걱정 내려놓고 잠깐 이 바다 옆에 같이 앉아있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괜히 걸음을 조심하게 되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날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날들.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꽤 자주 그런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무릎 소리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 해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랫동안 걱정으로만 들어왔던 그 소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조용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았다가 설거지하러 일어서는 그 순간, 무릎을 펴는데 뚜둑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꽤 크게 날 때도 있어요. 옆에 가족이 있으면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오늘은 또 왜 이래 하고 중얼거리게 되기도 하고,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다녀오면서, 문지방을 넘을 때, 경사진 길을 내려올 때, 차에서 내릴 때.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통증은 없거나 아주 약한데 소리는 제법 크게 나는 날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소리가 나는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씩 달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프지 않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병원을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60대, 70대를 사시는 분들이 무릎 소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넘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 해요. 60대 건강, 70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릎 소리만큼 자주 나오는 걱정도 없거든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건지 같이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무릎 소리, 왜 나는 걸까? 무릎 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두 개의 뼈가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 연골이 있고, 관절액이 차 있고, 주변에는 인대와 힘줄이 얽혀 있어요.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걷고, 앉고, 서는 걸 가능하게 해주려.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이 관절을 썼는지 생각해보면 그 복잡한 구조가 지금껏 잘 버텨온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에요. 소리가 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관절 안에 있는 작은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힘줄이 뼈 위를 지나가면서 나는 마찰음일 수도 있어요. 오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관절액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나기도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집에서 밤에 걸으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이 집이 곧 무너지겠구나 하는 분은 없잖아요. 오래 살아온 집이 내는 소리이고, 그 집이 그만큼 세월을 버텨왔다는 흔적인 거예요. 물론 마루 상태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는 아닌 것처럼요. 무릎 소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걷고 뛰고 산을 오르고 아이를 안고 무거운 짐을 들었던 관절이에요. 그 세월이 쌓이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느냐예요.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다면, 그리고 붓거나 열이 나거나 걷기가 불편한 것도 아니라면 그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몸의 소리예요. 소리가 나는데 동시에 아프고 그 아픔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시니어 건강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릎 소리가 나니까 무릎이 나빠질까봐 운동을 피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소리를 줄이려고, 무릎을 아끼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이지 않는 게 무릎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으니까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바로 관절액을 통해서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이 생길 때마다 관절액이 연골 사이로 스며들면서 영양을 전달하는 거예요.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를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골고루 젖지 않아요.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해야 물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죠. 연골도 똑같아요. 무릎을 움직여야 관절액이 연골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연골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 앞뒤 근육이 튼튼할수록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관절에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고요. 소리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무릎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릎을 쉬게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 그게 무릎을 위한 진짜 돌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걷기는 정말 좋아요.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지만 충격이 크지 않고 무릎 주변 근육을 꾸준히 쓸 수 있어요.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나 충격이 큰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무릎도 꾸준한 자극을 받아야 거기에 맞게 적응하거든요.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아요.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무릎이 특히 불편한 날이라면 물속 걷기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에요. 허벅지 근육을 쓰는 동작인데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 없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틈틈이 해주면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움직임을 찾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어요. 어제 무리했다 싶으면 오늘은 좀 가볍게, 몸이 가볍다 싶으면 조금 더 움직여도 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무릎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를 빼놓기가 어려워요. 오래 쪼그리고 앉는 자세, 양반 다리로 오래 앉는 자세, 무릎을 깊이 구부린 채 오래 있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처럼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특히 무릎에 큰 부담이 되는데 좌변기 높이를 높이는 도구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생활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은데 바닥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무릎에 생각보다 큰 부담이에요.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무릎을 위해 좋은 방향이에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천천히 해요. 한 번에 힘을 써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줄어들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내려올 때는 불편한 쪽 다리를 먼저 내려요.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오를 땐 좋은 쪽 먼저, 내려갈 땐 힘든 쪽 먼저예요. 신발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얇은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요. 쿠션이 적당히 있고 발을 잘 감싸주는 신발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돼요. 신발 안쪽에 충격 흡수 깔창을 넣는 것도 좋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깐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어지고 그게 무릎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걷거나 가볍게 다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더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낮아지면 무릎이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대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의 압력 차이가 생기고 그게 관절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액이 조금 더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움직임이 덜 부드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 무릎이 더 불편하거나 장마철에 유독 무릎이 신경 쓰인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날씨에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무릎 보호대나 두꺼운 바지, 실내에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추운 날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실내에서 잠깐 무릎을 움직여주는 것도 좋아요. 차가운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이야기도 조금 할게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릎 주변 근육이 유지되어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요. 생선, 두부, 계란, 닭고기, 콩류 같은 식품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고등어, 연어, 참치처럼 기름기가 있는 생선에 들어있는 성분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러 챙겨 먹는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물도 빠뜨릴 수 없어요. 관절액은 수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루 6에서 8잔 의식해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체중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을 때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은 체중의 몇 배가 되거든요.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꽤 많이 줄어들어요. 갑자기 무리하게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체중을 유지하고 조금씩 가볍게 먹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이해해가는 이야기들로 계속 오고 싶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돼요. 오늘처럼 무릎 소리 때문에 혼자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갖되 불안해하지 않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몰라요. 그렇구나.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거구나. 맞아요. 무릎 소리는 많은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통증이 없고 붓기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함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은 달라요. 관심은 이런 거예요. 오늘 무릎에서 소리가 났네. 많이 걸었나.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몸과 함께하는 거예요. 불안은 이런 거예요.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 어떡하지? 이러다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움직임을 막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실제로 무릎이 더 불편해져요. 불안이 스스로 두려워하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후 삶을 달라지게 해요. 60대 건강, 70대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몸과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힘들다고 하면 쉬고,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움직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살펴보는 것. 무서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무릎 소리도 그렇게 들어주면 어떨까요? 오늘 소리가 났구나. 오늘 좀 많이 다녔나 하고요. 그 소리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고 잘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무릎이 우리에게 해준 것들. 잠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무릎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어릴 때 뛰어놀던 날들,
직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던 날들, 장을 보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까지 걸어오던 날들,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날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음식 만들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무릎이 함께 했어요. 한 번도 불평 없이 그냥 묵묵히 지탱해줬어요. 그 무릎이 이제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어쩌면 나도 이제 조금 돌봐줘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관심의 요청인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보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줄게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영향을 주거든요. 무릎이 불편하면 나가기 싫고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아요. 반대로 무릎 소리를 겁내지 않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활동적이고 마음도 더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무릎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소리 자체보다 통증을 살펴봐요. 통증이 없다면 움직이는 게 맞아요. 움직임이 무릎을 살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릎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던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을 드렸으면 해요.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 소리는 그냥 몸이 내는 소리예요. 대신 그 무릎을 더 잘 돌봐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고 꾸준히 움직여주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써주는 것, 그게 무릎과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녁 딱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뚝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 소리와 함께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공기도 느껴지고 하늘도 보이고 발 아래 땅도 느껴지죠. 그 10분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준 무릎이에요. 그 무릎이 오늘도 소리를 냈다면 아직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딱 10분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